네.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연산 증폭기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여기 문제의 정의를 보시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고요. 질량이 1kg, 그리고 댐핑 상수가 이게 표면 마찰 계수가 1.9kg/s고요. 그리고 이 스프링 상수가 10kg/s2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1.5m만큼 당겼다가 손을 놨을 때 y의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그 변화를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적었고요. 지금은 인풋이 없고 나머지만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면요, 이 초기치, 이렇게 1.5m 초기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x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서 q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1.66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값이 나오죠, 그죠? 이 정도가 q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요, 여기 있는 회로를 여기 있는 시스템을 여기 있는 회로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겼을 때 저희들이 그 q 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1.66 정도 되니까요, 여기 R인이 지금 R 값이 지금 1.5K를 씁니다. 그래서 1.5K를 얼마 정도로 스케일 해야 되느냐 하면 1 나누기에 2 곱하기 q를 1.66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0.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0.43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 곱하기 0.429 0.43 정도 되는데, 이 값으로 여기 값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q 값을 집어넣어서 이게 저항을 세팅을 해주면 위의 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웃풋이 여기 컨스턴트로 갔을 때 결국 나중에 1.5m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요, 파이널 밸류가 1.5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을 때 여기 쭉 여기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게 딱 가져왔을 때 속도가 제로인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쪽에 오게 되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1.5m 딱 당기고 있을 때, 그때 조건은 스태틱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없어지죠. 지금 살펴보는 게 저희들이 여기의 조건을 찾아내고 싶어요. x의 조건을.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축에서 보면 이렇게 1.5m로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거릴 텐데, 이게 당길 때 당겨와서 딱 안정적으로 잡고 있으면 이게 1.5m 높이에 있어야 됩니다. 높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y에 대한 미분이 다 제로예요. 이쪽 축이 y거든요. y인데 1.5m를 딱 당기고 정지해 있으면 이때는 여기가 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지금 y가 얼마나 되느냐면 1.5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5입니다. y가 1.5가 되고요, 여기가 1.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2가 들어오게 되면 2-1 오버 q 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얼마에 되는지 찾아내 보면 x는 1.5 나누기 2-의 1 오버 q, 이 값이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이 값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1.5 나누기 2-의 1 나누기에 1.66 이 정도 되죠, 그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1.072 정도 나옵니다. 그 값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왜 이 값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저 값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 블락을 손으로 잡아 당깁니다. 당겨서 1.5에 가만히 놔둡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 요 위치에서는 y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제로로 보내고 나머지 밸런스 식으로 x가 얼마 되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y는 1.5고요. 오메가 제로는 일단 떨어지고요. 2-의 1 over q 곱하기 x가 1.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x를 찾아내게 되면 그 값이 바로 여기의 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식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적분기 두 개가 있고요. 여기 R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R이고요. 여기는 이제 EQ-1분의 1에 해당하는 R이 있고요. 그리고 X는 처음에 이 블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걸 해주기 위해서 X 값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1.5 나누기 2-1/q 이 값이 X가 되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원래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와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그 Q 값을 이렇게 오메가 제로 값을 찾아보면 오메가 제로는 스퀘어루트의 K 오버 M입니다. K가 지금 10이고요. M이 1K입니다. 그래서 루트 10이거든요. 루트 10이 루트 10이 3.16 세크 정도, 3.16? 라디안 퍼 세크.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케니컬 시정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 나누기 3.16 세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 나누기 3.165를 하면 얘가 0.3165 317 세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은 미케니컬한 시간에서는 리저너블 하지만 일렉트리컬 시간에서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임의의 오메가 제로로 바꿨는데 저희들이 쓰는 오메가 제로가 얼마 값을 쓰고 있느냐 하면 저희 오메가 제로는 일렉트리컬 오메가 제로를 얘기하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그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이 오메가 제로는 미케니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 제로입니다. 근데 일렉트리컬하게는 저게 너무 길기 때문에 회로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메가 제로를 임의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이 값인데요. 지금 R인이 1.5K고요. 1.5K 그리고 100 나노페라 이렇게 계산하면 앞쪽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얘가 6.67kg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근데 시간으로 일렉트리컬 시간으로 바꾸면 1 오브 타우가 이게 그냥 R 인 CF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5 K하고 나누니까 마이크로고요.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미케니컬하게는 이 시간인데 일렉트리컬하게는 동일한 시간을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팩터가 어떻게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 스케일 팩터가 어떤 저희들이 일렉트리컬하게 측정된 시간에다가 이만큼을 곱하게 되면 미케니컬 시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를 제가 그래서 그 일렉트리컬한 시간을 미케니컬한 시간으로 컨버팅을 할 때 요만큼이 스케일 팩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회로를 만들 때는 미케니컬 시정수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회로로 구현하기 편리한 RC 시정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150 마이크로세크, 다시 말해서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 150 마이크로세크가 미케니컬 시스템의 0.317 세크하고 같은 값이라고 매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로를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여준 여기가 원래 저희들이 풀었던 문제의 솔루션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미케니컬하게 0.014초 정도 되죠. 미케니컬하게는
0.014초 정도 되는데, 일렉트리컬하게는 어떤 일렉트릭 시간에다가 스케일 팩터를 곱했을 때 이 값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높이는 1.5V를 그냥 1.5m로 쓸 거니까 똑같이 스케일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아날로그 회로로 실제로 구현할 때 구현시 메케니컬 상수가 한 이 정도 시간이 됩니다. 이게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적분기에서의 이제 적분 공진 주파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타우가 한 15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일렉트리컬 시간을 다시 메케니컬 시간으로 변환하려면 이 정도 시간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방금 있었던 이 회로를 저희가 LTSPICE로 만들어 봤는데요. LTSPICE로 만들어 보면 여기 적분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 알린 값은 1.5K 저항을 사용을 하고요. 100나노 배럴 가지고 피드백 저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인하고 CF 값을 줬죠. 그렇게 들어가면 여기 디폴트 값이 있지만 받은 값으로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하고요. 적분기 두 개가 들어가고 Rin, Rin, Rin이고요.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Q팩터를 고려해서 이 값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1.5m, 지금은 1.5V에 해당하거든요. 1.5V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중요한 값 두 개가 여기 피크 값입니다. 이 피크 값이 피크 타임하고 피크 전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여기에 그 Q 값, 여기 보면 그 코사인 파이가 2Q분의 1인데요. 여기 코사인 파이가 2Q분인데 파이 값이 정해지면 Q 값이 정해집니다. Q 값과 공진 주파수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TP와 VP가 Q 값과 공진 주파수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 값을 찾은 다음에 이 피크 값으로부터 파이를 찾아내고요. 파이를 찾으면 Q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알고 TP를 알게 되면 오메가 제로를 이 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할 때 이 두 가지 값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두 개의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파이스를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잡아 올려서 10ms 이때 1.5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놨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뭐에 대한 솔루션이냐면요. 요 시스템의 솔루션입니다. 이걸 잡아당겼다가 10ms에서 딱 놨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잡아당겨서 10ms에서 딱 놓게 되면 이게 떨어져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랬을 때 요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피크 타임이고요. 여기 높이가 피크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매저 함수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 전압, 지금 여기에서 가장 작은 전압, 5ms 이후에 미니멈 전압을 찾아내게 되면 그 값이 Vpeak이 됩니다. 그래서 Vpeak 값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 여기식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VP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봐요. VP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1.5m exponential 마이너스 이렇게 파이 over tangent phi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식이거든요. 지금 여기 측정된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P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파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VP 값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 VP 값을 가지고 파이를 찾는 걸 식을 적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죠. 일단 VP 값을 한번 볼게요. 지금 VP 값을 로그 파일로 뒤져보면 여기가 매저된 값이 VP 값이 마이너스 0.558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얼마냐면 측정을 했더니 마이너스 0.5581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렇게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나눠서 이 값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1.5 나누기 0.5581 하게 되면 exponential에 마이너스에 파이 over tangent 파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1.5는 이게 0.581이 익스포넨셜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로그로 넘기고 탄젠트 파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는 이렇게 해보죠. ln에 1.5 나누기 0.58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먹죠. 그 다음에 이게 2.69 정도 되네요. 2.69 정도 되네요. 그래서 2.69를 취하면 얘가 이게 지금 부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야 되죠. 이쪽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2.69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이 나누기 탄젠트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탄젠트 파이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파이 over ln의 2.69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탄젠트 파이는 파이 나누기 ln 2.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요, 파이 나누기 로그의 2.69 이렇게 되겠죠. 이게 탄젠트 파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로 여기 값을 찾으면 이 정도 값이 파이 값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라디안 각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72도 정도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파이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72.몇 도였나요? 72.5도 정도 나옵니다. 75.2도 정도 디그리가 안 나오네요.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값을 알면 코사인 파이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가 2q분의 1이니까요. q는 2 코사인 파이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 값을 아크탄젠트 파이 나누기 로그의 2.69 이렇게
잡고 계산하면 Q는 1 나누기 2 나누기 코사인 파이 정도가 Q 값입니다. Q를 프린트 해보면 1.664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제시했던 1.66하고 거의 같은 Q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저희들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해서 P 값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P 값을 이용을 해서 Q 값을 찾아낸 겁니다. 이 P 값을 이용해서 Q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P를 찾아내면 이 시계에서 파이 값을 찾을 수 있고요. 파이를 찾으면 파이로부터 Q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피크 타임을 찾아야 되는데 피크 타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차이 10mm에서부터 얼마 뒤에 미니멈 픽을 치는가 거기를 찾아내게 되면 여기 피크 값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피크 값을 이 파일을 열어서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이 정도 시간이 됩니다. 일렉트리컬하게 한 496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돼요. 이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희들이 요 스케일 팩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 변환을 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이 값입니다. 이 스케일 팩터를 곱하게 되면 미케니컬 시간으로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미케니컬 시간으로 바꾸면 이 정도로 합니다. 1.046 정도 되네요. 그죠? 1.0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TP 값을 마크다운으로 바꾸고 그냥 이렇게 하죠. 여기 TP 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1.046 세크 정도 됐나요? 046 세크 정도 되죠.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여기에 보시면 TP 값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메가 제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이퀘이션을 적어야 될 것 같네요. TP가 매저된 게 한 1.04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TP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제로는 파이 오버 아래쪽에 있는 게 사인 파이의 TP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TP 값이 여기 알고 있는 값이고요. 파이 값이 여기 찾았기 때문에 TP하고 파이 값을 알면 오메가 제로를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그냥 식을 수정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TP가 저희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TP 미케니컬 시간이거든요. TP 미케니컬 시간을 알고 있으면 저기를 오메가 제로를 오메가 제로, 이건 미케니컬한 오메가 제로입니다. 파라미터에서 저희들이 파이 나누기 TP 나누기 그리고 사인 파이를 제가 계산을 안 해놨네요. 여기 파이 값을 여기다 안 집어넣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TPM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계산할 때 파이 나누기 TP가 1.046 정도 되고요. 나누기 사인의 파이, 앞쪽에서 파이를 구해놨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3.15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계산하면 3.15 라디안 퍼 세크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있는 여기 값과 여기 파이 값, q 값은 q 값도 q 값을 안 구했나요? q 값을 여기 q를 계산을 해놨는데 적지는 않네. q 값을 여기에서부터 q가 1.66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오메가 제로가 이 정도 값이 됩니다. 지금 한 게 뭐냐면 피크 값을 재고요. 그리고 TP 값을 재서 그걸 가지고 Q 값하고 오메가 제로를 어떻게 추정해내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이 픽 위치의 값과 시간을 이용을 해서 Q 값과 오메가 제로를 어떻게 찾아내는가를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회로를 이용해서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들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 1.9와 같은 회로를 구현하실 때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발진기 회로 만들 때 썼던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연산증폭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산증폭기가 첫 번째 적분기고요. 두 번째 연산증폭기가 이게 두 번째 연산증폭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증폭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사용할 때 저항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들 중에 여기 이 저항값이 저희들이 650옴 근처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근접한 게 680옴 정도가 있습니다.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1.072 전압 앰플리튜드, 지금 들어가는 전압을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1.072까지 올라가는 전압 소수를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AWG를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회로 구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와이어는 여기 안쪽에 출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로 건너가는 1.5K 짜리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적분기 안에는 1.5K 저항을 리드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분을 한 다음에 여기 나온 출력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출력이 다음 적분기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적분기에서 증폭기 쪽으로 들어가는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적분기에서 증폭기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난인버팅 터미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적분기가 하나, 저희 출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적분기를 통해서 R을 통해서 인버팅 터미널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요 와이어입니다. 이 와이어고요. 그리고 피드백으로 돌아가는 1.5K가 여기에 있는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680옴 저항을 썼는데요. AWG1, 이게 X가 AWG1이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난인버팅 터미널로 들어가게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런 아날로그 미분 방정식 회로 해석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회로를 구현하고 나서 웨이폼 제너레이터 이게 전압을 일단 인가를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9V에 정상적으로 인가되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여기 AWG 신호를 LTSPICE 조건하고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1.072 정도를 인가를 해야 되는데 1.072를 인가를 하려면 여기가 1.07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0.536 옵셋에 0.536을 인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웨이폼 제너레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이 정도를 인가를 합니다. 0.536에 0.536을 주게 되면 0에서부터 1.272까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인가를 하면 지금 여기 웨이폼 제너레이터에서 디텍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프에서 저희들이 500마이크로에 한 이 정도 시간이 되게 트리거 타임을 채널 1을 잡고요. 폴링 엣지 쪽에서 떨어지게 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채널 1 쪽에 신호를 잡게 뒀습니다. 자, 이 신호가 지금 방금 여기 그렇죠? 여기에서 얻어진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려진 값이 여기를 기점으로 1.5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1.5에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호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픽 값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 떨어진 시점부터 여기까지가 픽 타임을 결정합니다. 지금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하게 여기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잡았는데 여기를 제로로 두고요. 트리거 포인트가 여기를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나중에 여기 데이터를 엑스포트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압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위에를 1.5라고 기준을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퍼런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드도 보면 옵셋이 완전히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옵셋이 약간 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제로라 해야 되는데 옵셋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옵셋을 고려해서 여기가 1.5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인지를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엑스포트해서 저장을 랩07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려면 이런 미분된 값, 여기에 미분된 값이 중간에 찍힙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여기에 미분된 값은 여기 출력이니까요. 여기 찍을 데가 없네요. 네, 잡을 데가 없네. 오히려 2차 미분된 데는 잡을 수 있고요. 지금 네, 2차 미분된 데는 잡기가 어려운 여기가 2차 미분된 데고요. 1차 미분된 데는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네, 여기를 집어서 여기를 네, 키를 출력을 끌어낼 자리가 잘 없네요.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노드를 제가 어디를 여기 3번 노드도 같이 보죠. 3번 노드도 1볼트를 했어요. 자, 2번 노드, 3번 노드는 각각 어디를 잡은 곳이냐면요. 여기에서 여기가 1번 노드고요. 여기가 2번 노드고 여기가 3번 노드가 되게 지금 여기를 다 지우고 다시 해야겠네요. 여기가 1번 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여기를 7ms부터 1ms로 18ms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1번 채널입니다. 자, B로 되어 있는 게 2번 채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가 2번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3번 채널. 3번 채널이 여기 있는 이 값을 나타냅니다. 이 개형 패턴을 보시면 이거 유사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여기 피크 값이 얼마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피크 값이 얼마 되는지는 저희들이 저장했던 데이터 파일을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크 타임이 얼마 되는지 피크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서요. 그걸 이용을 해서 피크 타임하고 피크 값을 가지고 여기 Q 값하고 오메가 제로를 찾아낼 수 있으면 미분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